그래서 이제 DC 신규 가입 절차, 그러니까 즉 명부가 등록된 이후에 퇴직연금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DC 신규 가입을 진행하려는 절차를 안내를 드리면 맨 처음에 QVMTS 화면을 접속을 하시면 홈화면 좌측 하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상단의 상품 솔루션 연금, 그 다음에 왼쪽에 퇴직연금 IRP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보시면 개설 가입 가족이 해서 DC 가입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전반적인 DC 확정계획 제도 관련 안내사항이 나오고요. DC 명부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고객은 DC 가입 기업 정보라는 화면이 뜨면서 그 네모박스 안에 이제 명부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의 명칭과 사업자 등록번호와 플랜 번호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DC 신규 가입 절차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개인정보 관리 등록 사항을 하시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그리고 자택이나 직장 주소, 그리고 통보 유형 관련해서 각각의 사항을 입력하시면 첫 번째 개인정보 관리 등록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필수 동의 사항은 동의서 등의 내용을 보셔서 필수를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 선택 동의 사항은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동의 및 미동의를 체킹해 주시면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관련해서의 두 번째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세 번째 절차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절차가 있는데요. 고객님의 성향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이신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자 성향을 등록을 해주시면 이 3단계 등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네 번째 등록 사항으로는 운용자금 원금 보존 여부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유의하실 게 퇴직연금 운용자금 원금 보존 여부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선택하시느냐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에 제한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선택하시면 MMF나 채권형 펀드, 국공채, 정기예금 등 상대적으로 위험 강도가 낮은 상품군으로만 투자가 가능하시게 되고요.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면 주식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라든지 위험 자산에도 투자하는 매수 가능 상품에 제한이 없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투자하실 상품에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잘 구분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신분증 촬영 항목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신분증 촬영을 할 신분증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금융사의 본인 명의 계좌를 하나를 좀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진행이 되면 여태까지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계좌번호가 체번된 800으로 시작하는 DC 계좌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 계좌번호가 아마 미신청 상태로 되어 있을 텐데요. 미신청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박스에 800 계좌 항목을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약관 동의를 누르셔서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 신청 관련 약관을 확인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신분증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그 촬영 모드의 테두리에 신분증을 잘 위치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촬영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절차로 고객님의 본인 명의 타인 계좌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1원을 보내드리고 지금 현재 1원 받고 인증하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 지정 항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율 지정 전 확인사항이라는 안내창이 뜨면서 여기서 선택사항으로 지금 현재 간편인증번호를 알고 있는지 해서 예, 아니오를 묻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시면 간편인증 등록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질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 예정 매수 비율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6단계 등록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네를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간편인증 번호 등록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간편인증 등록 절차는 본인 명의 SMS나 ID 비밀번호, 그 다음에 계좌번호 등으로 인증 절차를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간편인증번호 숫자 6자리를 입력하는 항목에서 스크롤을 조금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향후 온라인 거래에 사용될 거래 비밀번호 4자리나 8자리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간편인증번호와 거래 비밀번호를 동시에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편인증번호 등록 절차가 다 완료가 되시면 간편인증번호 로그인 절차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로그인 절차가 된 이후에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 절차는 앞서 초반에 제가 그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올 자금에 대한 상품을 설정하시고 배분 비율에 따른 운용 지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항목을 쭉 넘어가시면 상품 지정 항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상품 추가 항목을 누르시면 수익증권, 즉 펀드, 정기예금,
그리고 자동운용 상품 이렇게 세 가지 상품 구성으로 입금 예정부 매수 비율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정기예금은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가능합니다. 입금 예정부 매수 비율 지정으로요. 단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일반 매수로만 가능하다는 점. 입금 예정부 매수 비율 지정으로는 저축은행 상품을 세팅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예금 등 위험 강도가 낮은 상품을 하나로만 선택을 하셔서 100%까지 배분 비율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항목이 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상품을 세팅을 하셔서 각각의 상품에 따른 배분 비율 합을 100%로 맞추시면 됩니다. 주식형 펀드 등 위험 자산으로 배분 비율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그 한 자산의 70% 이상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유의사항이고요. 만약에 위험 자산이 주식형 펀드와 정기예금으로 세팅을 하시는 케이스다 그러면 뭐 위험 자산은 최대 70%까지 그리고 정기예금은 나머지 30%. 요 정도로 해가지고 세팅 비율을 100% 맞추시던지 뭐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다만 위험 자산이 70%를 넘지 않은 비중 내에서 지금 현재 배분 비율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분 비율을 설정하시고 나서 각각의 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서 등을 확인을 하시고요. 설정 등록을 하셨던 거래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기본운용 입금 예정부 매수 비율 등록이 완료됐다는 화면이 뜹니다. 이 기본운용 입금 예정부 매수 비율이라는 것은 그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올 자금의 그 재원에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면 이 배율대로 운용치가 들어갑니다. 이런 항목,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퇴직연금 계좌 쪽에다가 들어오는 재원에 따라서 약금 예정부 매수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지금 현재 기본운용 매수 비율 확인 화면에 자금 성향에 따라 다르게 운용을 하고 싶으신가요?라는 항목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뭐 지금 현재 퇴직연금 쪽 계좌에 들어오는 최초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혹은 개인 부담금 그리고 혹시 DC 경영성과급 DC를 하시고 계신 케이스면은 경영성과급 이렇게 재원에 따라서 입금 예정부 매수 비율을 각각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리게 됩니다.